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모사 시절 천추의 한이 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돈줄을 낼 각오를 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아 그래,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뮤지컬 회전문을 돌겠지? 마침 또 제가 유튜브로 마르고 닳도록 봤던 3연 멤버들이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시간이 닿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 공을 보고 난 후의 충격과 여운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휘몰아치는 전개에 할 말을 잃어서 집에 가는 내내 와 대박이다. 이러다가 미친 거 아니야? 프랑켄슈타인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배우, 넘버, 무대 장치, 작품이 가지는 의미, 회상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연출이 그냥 다 좋아서 그래. 배우별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페어별로 다른 극의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좋았습니다. 누가 더 좋았다, 누가 더 잘한다 라는 평가는 의미 없고 각 배우별 좋았던 부분과 같은 캐릭터지만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위주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1막 앙리를 표현할 때도 박은태 배우님과 카이 배우님의 노선 차이가 느껴지는데 박은태 배우님의 앙리 디프레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걷는 이타적인 의사로서의 모습이 느껴졌다면 카이 배우님의 앙리 디프레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고집과 신념에 따라 일하려는 선한 이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앙리가 처음 빅터와 뜻을 같이 하게 되는 넘버 단 하나의 미래에서 두 배우님의 극명한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은앙리가 빅터의 신념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한계와 금기가 빅터를 통해 깨졌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과학은 살인도구로 변질됐고 이를 구할 단 하나의 미래는 생명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라 말하는 빅터의 신념이 이타적인 은앙리에게 연구를 통해 자신의 행동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에 반해 카앙리는 빅터의 신념이 옳은 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고 빅터와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연구인 인간 사체의 재활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뜻을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로서 빅터를 위로하는 장면 한 잔의 술에 인생을 담아에서도 두 배우님의 노선이 다르게 느껴졌었는데요. 은앙리가 빅터를 한없이 품어주고 이해해주며 북돋아주는 엄마 같은 친구였다면 카앙리는 계속되는 연구 실패에 좌절한 빅터를 위로하는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앙리의 노선이 확연히 달라 더더욱 슬펐던 장면은 역시 너의 꿈속에서인데요. 은앙리가 부르는 너의 꿈속에서는 빅터를 만나 이제껏 꿈꿔본 적 없던 일을 꿈꾸며 살았던 삶과 이미 자신의 죽음은 빅터를 만나기 전 정해져 있었을 뿐이라 말하며 빅터 대신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이었던 그가 빅터에 대한 애정이 얼만큼 깊었는지 잘 표현되어 담담하지만 신념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신의 행동에 후회 없음을 목소리에 담아 잘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은앙리가 부르는 너의 꿈속에서 숭고함이 느껴졌다면 카앙리는 빅터 대신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연구를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신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앙리로 표현되어 자기 대신 죽음을 택한 앙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빅터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네가 나 대신 죽는 건데 왜? 네가 살아야 우리 연구를 계속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카앙리가 그리는 너의 꿈속에서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막 앙리만큼이나 2막 괴물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두 배우님의 노선이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박은태 배우님의 괴물은 가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 괴물이 가진 복수심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 싸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은괴의 모습이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복수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자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온 절대자의 느낌이 들었다면, 카이 배우님의 괴물은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어 원한에 가득 찬 피조물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복수가 자신이 고통받은 만큼 창조주도 고통받길 바라며 복수심을 불태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돌아왔을 때 은괴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빅터의 숨통을 조이는 복수가 시작됐음을 느꼈다면, 카게는 그동안 쌓아온 분노를 표출하며 빅터의 숨통을 끊어버릴 복수가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두 괴물 모두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은괴에 대해 좀 더 리뷰해보자면, 은괴는 차갑고 서늘한 모습이 괴물을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냈다는 점과, 왜 돌아왔냐는 빅터의 물음에 서늘했던 말투가 이내 격양된 어조로 변하는 디테일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는 빅터를 심판하러 온 신의 모습처럼 보여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장면은 역시 난 괴물 넘버였는데, 차디찬 땅에 홀로 누워 버려진 자신에 대한 공허함이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부분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울분 섞인 목소리가 처연하고 한없이 슬픈 괴물의 감정이 느껴져 그 모습에 동정을 느낄 때쯤이면, 자신을 절망 속에 빠뜨린 창조주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이입되어 괴물에 동화되게 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앙리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 빅터의 이름을 괴로움이 섞인 목소리로 읊조리는데, 이 부분이 많은 감정을 들게 해서 그저 은괴가 숨을 쉬어도 눈물이 나고 처절하며 한이 느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빅터가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또다시 창조하지 못하도록 그의 실험실을 부순 후 맞는가 나의 창조주시여 라고 낮게 부르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과, 자신을 죽여달라 외치는 빅터에게 아직 아니라며 음을 끌면서 포효를 담아 윽박지르듯 부르는 디테일이 마치 빅터의 마음대로 자신을 창조해낸 것에 대한 분노 같고, 자신이 창조주의 의지대로 태어나 고통받았듯이 빅터도 자신의 뜻대로 죽을 수 없어 고통받기를 바라는 심판자의 모습이자, 아직 네가 죽을 때가 아니라며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 같은 모습처럼 느껴져 좋았습니다. 박은태 천년만년 괴물해! 저는 개인적으로 은괴가 그려내는 슬픔이 참 좋았는데, 박은태 배우님의 인터뷰를 보면 1막 앙리와 2막의 괴물에서 간극이 좁을수록 관객이 괴물을 더 슬프게 받아들일 것 같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실제로 괴물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앙리의 모습을 가진 괴물의 원망과 분노, 괴로움과 슬픔이 느껴져서 크리처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진은 본진이고 박은태는 박은태입니다. 앙리와 마찬가지로 빅터 역도 전동석 배우님, 민우혁 배우님에 따라 캐릭터가 다르게 표현됐는데요. 전동석 배우님의 빅터가 좀 더 오만하게 느껴졌다면 민우혁 배우님의 빅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생명 창조를 함에 있어서 동빅은 쟤 지금 약간 눈돌아 있는데 싶을 정도로 욕망에 가득 찬 광기가 느껴진 반면, 민빅은 생명 창조에 대한 집착이 보여서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민빅과 동빅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민빅은 몸이 유연해서 굉장히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가 춤도 잘 추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춤에 자신 있다던 동빅, 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자신 있다, 믿어달라는 말에 홀랑 넘어가 고지고대로 믿은 저는 동빅의 한잔술 장면을 보며 만취한 사람의 몸부림을 연기 중인 것인지, 그렇다면 전동석 배우는 정말 연기 천재만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다가 묘하게 뚝딱이는 동빅을 보며 제가 그동안 조각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좋아했구나 싶어서 묘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막 빅터의 대표 넘버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의 노선 차이에 대해 말해보자면, 민빅의 생창은 좀 더 생명창조 그 자체의 목적을 둔 느낌이 드는데,
실험 장면 내내 신의 섭리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집착과 의지가 엿보여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절대자가 신에 맞서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출자가 의도한 생창의 FM은 민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클린합니다. 볼 때마다 완벽해서 손이 터져라 박수치곤 하는데, 민빅의 생창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창조주가 명한다 하면서 고음을 내지르는 부분인데, 이 정도 음압이면 전류 없이 죽었던 뇌도 살려내기 싹 가능이다 싶어서 전율이 짜릿짜릿합니다. 반면에 동빅의 생창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재창조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괴물임을 깨달았을 때 또다시 저주가 시작됐다며 처절하게 우는 빅터의 모습이 신과 맞서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신의 저주에 맞서 싸운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빅의 생창이 FM적으로 완벽하다면 동빅은 그냥 생창 장인입니다. 생창 도입부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부분의 저음과 인간의 허물을 벗는 순간, 하며 저음으로 길게 끄는 호흡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생창 중간에 샤우팅하는 것도 너무 좋고, 생명 창조에 성공했을 때 아이 마냥 앙리가 돌아왔다는 듯이 기뻐하는 모습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빅터를 잘 살리는 것 같아 너무 좋고, 이런 디테일 때문에 피조물이 괴물임을 깨달았을 때 무너지는 모습이 더 처절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욕망에 찬 하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빅의 디테일에 대해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빅의 나는 왜 넘버를 듣고 빅터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에서 빅터는 진실이 뭔지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다가, 침묵한 이 순간 웃음은 대체 그래서 동빅이 비열하게 웃는데요. 본인도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욕망의 눈이 먼 빅터임이 느껴지는 디테일이라 이 부분의 빅터 감정선을 살려내는 동빅 노선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빅터의 노선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역시 북극신 아닐까 싶은데요. 괴물에게서 앙리의 모습을 본 후 민빅은 내가 실험에 성공했어, 내가 맞았어 라는 생명창조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면, 동빅은 내가 앙리를 살려냈어 라며 아끼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괴물이 앙리의 기억을 복수로 이용하고자 빅터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의 빅터 반응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민빅은 미친듯이 웃으며 내가 앙리를 되살린 게 맞았구나, 내 실험이 성공했구나 생각하는 듯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이었고, 동빅은 내가 또 앙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또 저주받았구나 생각하며 처절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물의 복수가 민빅에게는 북극을 벗어나지 못해 생명창조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면, 동빅에게는 자신처럼 홀로 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2역 자크를 비교해보자면 민자크에게서는 알 수 없는 쎄함이 느껴지는데, 동자크에게서는 푼숙기가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은 그에게 외모와 실력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함까지 주셨다,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동자크의 몇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험 일지를 읽으며 마치 빅터의 나레이션을 듣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과 한 잔 쓸 때와는 다르게 꽤 유연한 모습으로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전동석 배우님의 본체가 소환된 듯한 애드리브가 난무하는 자크의 퇴장신을 좋아합니다. 물론 뀨뀨 하실 때도요.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마음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내가 진짜 한 번 더 진짜 사랑한다.
빅터의 누나 엘렌 역을 맡은 서지영 배우님과 김지우 배우님도 각각 해석이 달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서지영 배우님의 엘렌은 엄마 같은 누나처럼 느껴져서 그날의 내가를 부르실 때 모성애 같다는 느낌이 들어 슬픔이 배가 됐습니다. 반면에 김지우 배우님은 빅터 누나 그 자체셨는데 엘렌도 엘렌이지만 저는 이막의 에바 역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남자의 세계에서 헤라클레스도 하며 고음을 시원하게 내지르면서 무대를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가창력뿐만 아니라 그게 중간중간에도 캐릭터의 서사를 쌓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줄리아와 까트린네를 연기한 이봄소리 배우님과 김혜나 배우님도 노선이 달랐는데 해나 줄리아가 조금은 어리고 통통 튀는 발랄함이라면 봄 줄리아는 성숙하고 차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막 줄리아 노선이 해나 줄리아보다는 봄 줄리아의 노선이 잘 맞았는데 2막에서의 해나 까트린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단 해나 까트린느에 산다는 것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물이 가진 감정을 단번에 폭발시켜서 무대를 찢어버립니다. 해나 까트린느에게는 자신만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악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살고 싶어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졌는데 괴물을 바라보며 소리치는 모습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애초에 너에게 줄 동정심 따윈 없었어. 라며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느낌이었다면 봄 까트린느는 괴물을 이타적으로 보듬고 인간의 악함에 지쳐 북극을 꿈꾸는 순수한 모습을 보였던지라 괴물에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며 발길질할 때도 살고 싶어서 한 행동이지만 괴물의 눈을 보자 이내 땅바닥에 고개를 묻는 모습에서 죄책감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런 까트린느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페어로 보느냐에 따라 극의 해석이 그날 달라져서 빅터, 앙리, 줄리아, 엘렌 페어를 돌려가며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몇 번을 봐도 새롭고 재밌어서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프랑켄슈타인이 곧 끝납니다. 돌아온다고 돌아와서 나랑 결혼해. 멋진 너의 꿈을 보여주렴. 그날